안녕하세요. 안보지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북한의 최상위 계층, 특히 그 특권을 누리던 엘리트 외교관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탈북을 결심한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숨겨진 진실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의 특권 계층 중에서도 엘리트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엘리트 외교관들 중 상당수가 탈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위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왜 이러한 특권층 인사들이 자신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준 체제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2023년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의 최명철 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대사는 늘 북한 체제에 충성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체제에 선봉해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열린 국제인권 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한 날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포럼에서 그는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최명철은 집으로 돌아와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평범한 독일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꿈을 꾸고 싶어 했지만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명철은 딸을 위해서라도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대사관의 감시가 강화되었고 그의 가족은 언제든지 잡혀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최명철은 독일 정보기관과 접촉해 탈북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탈북 후 최명철과 그의 가족은 독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명철은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그의 딸은 독일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은 북한은 외교관조차 믿지 않는 나라라며 북한 체제의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 각지에서 열리는 인권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초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외교관의 이야기입니다. 김수현은 북한 고위 관직을 맡았던 가족 출신으로 평양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의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 언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론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했고 김수현은 처음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김수현은 언론인이 건넨 책과 자료를 밤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현은 프랑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북한의 억압적인 현실을 비교하며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김수현은 프랑스 정보기관과 비밀리에 접촉해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은 김수현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시도가 발각되자 김수현은 프랑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밤중에 아슬아슬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파리의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그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수현은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며 북한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또한 프랑스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 도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준영 공사는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숙청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무자비함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자신도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숙청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은 그의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준영은 탈북을 결심하고 일본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그의 계획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도쿄의 한 호텔로 몰래 빠져나와 일본 정보기관과 접선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북한 요원들이 그를 쫓아오면서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일본 경찰의 도움으로 박준영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고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며 자신의 경험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박준영은 한국에 도착한 후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박준영은 또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일하며 다른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준영은 특히 젊은 탈북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4년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지훈 대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지훈 대사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북한에서 겪어야 할 억압과 제한된 기회를 떠올리며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고 이지훈의 계획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가족과 함께 대사관을 몰래 빠져나와 스웨덴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요원들이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스웨덴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이지훈과 그의 가족은 안전하게 탈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탈북 후 이지훈은 북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다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스웨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현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그의 자녀들은 스웨덴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스웨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영호 대사는 2023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목격하며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북한 체제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탈북 계획이 발각되면서 그는 대사관 내에 감금되었습니다. 김영호는 북한의 잔인한 체제와 자신이 목격한 인권 침해를 떠올리며 탈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캐나다 당국과 인권단체의 협력으로 김영호는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탈북 후 북한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도덕적 갈등과 탈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재 김영호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는 또한 캐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의 정현우 대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현우 대사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기부 요구와 그로 인한 부담이 탈북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현우는 북한 체제의 경제적 착취와 불공평함을 목격하며 더 이상 체제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우는 중국 당국과 접촉하여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한 요원들이 그의 계획을 알아채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중국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후 정현우는 북한에서는 외교관조차도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며
자신의 경험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정현우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북한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현우는 또한 미국 내 한인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특히 고위 외교관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체제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인해 탈출이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트 그룹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 내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탈북 후 이들은 자유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긴 여정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체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유를 향한 보편적인 열망과 이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의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강력한 성명서이기도 하며 체제의 무적성에 균열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 외교관들은 탈북 이후에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그리워합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그들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강한 의지와 자유를 향한 갈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탈북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 내부 역학의 광범위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더 큰 공감과 지원을 파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북한 문제와 용감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보지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